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맨입니다. 네, 챕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본 개발 환경 구축이고요. 그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뭐 기본적인 사항들만 그냥 좀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개발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개발하려면 컴퓨터도 있어야죠, 그죠? 걔를 구축하는 걸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니까 보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응용 소프트웨어가 운영될 환경과 유사한 구조로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그 환경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발 프로젝트의 분석 단계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면 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능이나 편리성이나 라이선스 등의 라이선스는 이제 그 정품 구매할 때 쓰는 그런 거죠. 예, 나오는 거죠.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제품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구축하면 됩니다. 네,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특별히 나올 만한 것도 없어요. 개발 환경 구축은 설치하는 운영체제에 따라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자바로 한다든가 뭐 C 언어로 만든다고 파이썬 만든다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과 구축 설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고 해도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컴퓨터를 할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개발에 사용되는 제품들의 성능이나 라이선스, 사용 편의성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요. 네, 소프트웨어 환경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죠.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그죠? 배웠죠? 개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운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고 서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오니까. 보통 이제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네이버라는 데가 있어요. 네이버라는 사이트. 한결같다. 계속 네이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네이버가 있어요. 그럼 네이버에 있는 이 홈페이지,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은 네이버의 대형 컴퓨터에 자료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들이 있겠죠. 우리들은 이제 이 네이버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죠. 우리는 얘네한테 요청하죠. 나 이메일 확인할 거야. 그럼 로그인해가지고 이메일도 보고 카페도 운영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블로그도 운영하고요. 그럼 우리는 요구를 하고 네이버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뉴스도 제공해주고 동영상도 제공해주고 쇼핑도 해주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쪽은 클라이언트고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면 서버예요. 됐죠?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서버라는 거는 이제 멀티 유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이 네이버라는 대형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운영체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서버용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들이 쓰는 이런 것들은 클라이언트용 운영체제가 됩니다. 뭐 윈도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네이버에 접속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죠. 그죠? 애플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운영에 사용된다는 그런 얘기고 운영체제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인터넷에 쓰는 어플의 서버 운용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DBMS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너무너무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면 그 아이디가 있을 거고 그거 다 저장을 해서 구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비밀번호하고 아이디가 맞는지 또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DBM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 소프트웨어입니다. 개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도구, 설계하거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도구, 구현해내는 도구, 프로그래밍 이제 정식 제품을 만들 때 쓰는 도구, 테스트 도구, 형상 관리, 뭐 추적하는 거죠, 그죠? 형상을 관리한다, 뭐 이런 도구들이 있다. 개발 소프트웨어에는 저런 게 있다. 자, 하드웨어 환경입니다. 클라이언트의 하드웨어, 컴퓨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데스크탑이죠, 그죠? 개인용 PC, 노트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스마트폰 등이 있습니다. 네, 서버용 하드웨어가 있죠. 그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서버의 역할이고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 서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용으로 사용하는 서버가 있고요.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서버. 저용량의 정적 파일을 제공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들이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요청을 할 건데
대형 파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부하가 올라가거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용량의 정적 파일, 정적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패킷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사용자에게 동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웹 서버로부터 요청을 받아 데이터 가공 작업을 수행하거나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웹 서버와 파일 서버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합니다. 뭐 어려울 거 없고요. 웹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네이버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자료들을 뭐 가공한다거나 이럴 때 챗GPT가 있겠네요. 그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맞게끔 가공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서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관리하는 DBMS를 운영합니다. 파일 서버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에는 비효율적이나 거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유지하는 어떤 파일들을 저장하는 게 파일 서버가 되겠습니다. 뭐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운영 환경에선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요. 자, 운영체제 선택 및 설치입니다. 운영체제 설치하는데 윈도우즈 계열의 운영체제를 만약 선택하는 경우에 이런 종류의 윈도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윈도우즈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거죠. 개인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운영체제를 말하고요. 윈도우즈 프로가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용으로 최적화된 운영체제를 말합니다. 홈에 비해서는 관리나 배포, 도메인 가입, 엔터프라이즈 모드, 원격 데스크탑 지원, 그리고 하이퍼 V와 같이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하이퍼 V라는 게 뭐냐면 가상의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뭐 한 대가 있지만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는 믿거든요. 이게 기계니까, 그죠? 그래서 뭐 운영체제를 다른 걸 설치하고 싶을 때, 나 윈도우지만 뭐 리눅스를 설치하고 싶다, 뭐 그럴 때도 두 가지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도 그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를 주기억 장치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CPU가 이제 돌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CPU가. 그래서 여기에 SRAM이 있는 거고 캐시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서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의 속도를 보완하기 위한 캐시 메모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메모리 용량이 좀 작은 경우가 있어요. 램이. 그럴 때는 이 하드디스크에 용량이 워낙 크니까 일정한 이 부분을 컴퓨터야 이거 사실 메모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믿어요, 컴퓨터는. 그래서 이걸 가상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가상 메모리. 뭐 물론 반도체보다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뭐 좌우지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의 컴퓨터, 메모리가 아니라 컴퓨터가 있어 사실 그러면 컴퓨터가 믿게 되는 거죠. 네, 윈도우 프로 4 워크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 워크스테이션이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보다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보통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랜잭션이 몰리거나 작업이죠. 작업이 몰리거나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로 하는 소규모 기업용 운영체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CPU를 4개까지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처리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CPU가 4개래요. 이 두뇌가 4개가 있대요. 사람 머리가 4개가 달린 거야. 그죠? 그럼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죠? 시간을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 가지고 나눠서 썼었는데 4개 가지고 그냥 동시에 써버리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뭐 그런 겁니다. 메모리 6TB까지 지원한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비휘발성 메모리 모듈을 지원하고요. 메모리가 이제 휘발성 메모리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근데 비휘발성 메모리 모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어서 안정성이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막 학교 숙제라든지 뭐 기업 회사 뭐 어떤 작업할 거 엄청 치고 있는데 저장을 한 번도 안 했네. 정전됐어. 그럼 막 비명 지르는 거죠. 막 비명 지르고 그러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날아가니까요. 저장을 안 하면. 근데 그런 특징을 보완했다라는 거예요. 파일 복원을 위해 향상된 REFS를 지원합니다. 이건 그냥 파일 시스템이에요. 파일 시스템인데 NTFS라는 게 있고요. REFS 이게 되게 향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운영체제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원래 FAT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향상됐다가 여기서 이걸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정성이 더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뭔가 오류가 생겼을 때는 그 자료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복구하기도 되게 쉬워졌어요. 백업이나 복원하기가.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된 게 바로 윈도우 4 프로 워크스테이션입니다.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은 유닉스하고 리눅스 계열의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리눅스와 유닉스는 개발사 및 제공업체가 다양합니다. 리눅스는 레드햇, 페도라, 센트OS와 같은 레드햇 계열과 데비안, 우분투, 칼리, 라즈비안과 같은 데비안 계열, 그리고 기타 리눅스, 젠2, 아치, 슬랙웨어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이 중에 데비안 GNU 리눅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개발자 패키지와 매뉴얼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개발자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UBUN2, 이렇게 유분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말합니다. 다양한 개발자용 패키지를 제공하고요. 소프트웨어 센터를 통해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리눅스에서는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당연하죠. 그죠? 운영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응용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유분투가. 다음에 OpenSUSE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안정화된 버전과 테스트 중인 버전, 트라이얼이겠죠. 트럼블 위드라고 되어 있네요. 네, 동시에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안정 버전과 테스트 중인 버전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고, YAST 패키지를 통해서 태스크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YAST라는 게 뭐냐면, 윈도우를 생각하면 윈도우에 그 제어판 있잖아요. 그 제어판 들어가면 뭐 사용자 계정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설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그죠? 뭐 디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어판 들어가면.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YAST입니다. 리눅스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설정할 게 되게 많아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특히.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패키지가 바로 YAST입니다. 뭐 그냥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페도라라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스마트 설정과 업데이트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안정화된 운영과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트OS라는 것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요. RHEL이라는 게 바로 요 레드햇 계열입니다. 여기에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업용 프로그램, 기업용 리눅스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용입니다. 상용. 그러니까 상거래용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하려면 돈 내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뭐 좌우지간. 레드햇이 만들었다. 레드햇 회사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됐고요. 슬랙웨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미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GUI 환경. 유닉스의 그 단점은 CUI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자로 이제 입력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복구 툴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요. 다음 운영체제 운영기준 및 설치 시 고려사항입니다. 운영체제 운영기준은 서버 운영기준과 개별 PC용 운영체제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서버는 이제 중요하죠. 그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설계하는 거예요. 컴퓨터 뭐 구조 설계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용 아키텍처 및 기능을 파악합니다. 네. 네트워크 구성 현황 및 장비 매뉴얼을 확보하고 장비 가동이나 중지 매뉴얼을 확인해야 됩니다. 가동은 언제 해야 되고 언제 중지해야 되고 뭐 이런 매뉴얼이 있겠죠. 백업 주기라든지 보안 업데이트 주기를 설정하고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백업 주기는 정말 중요하죠. 그죠? 네이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날아가 버리면 다시 가입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치명적인 그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고요. 보안 업데이트 해킹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 정보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안 업데이트도 설정하고 점검합니다.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들도 마련을 합니다. 서버는요. 개별 PC입니다. 개인용이죠. 그죠?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시스템 백업 정례화, 문제 발생 시 모니터 정보 확인. 그러니까 뭐 컴퓨터 고장 나거나 뭐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운영체제가 바이러스가 뭐 침투했다거나 뭐 그럴 때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백업해야 되고요. 보안 업데이트는 여러분들 해킹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해킹 못하게 보안 업데이트는 수시로 하셔야 되고, 시스템 백업도 정례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라는 얘기고, 모니터 전화번호 알아야죠. 그죠? 전화해야 되니까요.
자, 운영체제 설치 시 고려사항입니다. 설치할 때 고려사항. 상용 운영체제, 이거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라이선스와 수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선스 정품으로 구입했는지, 그리고 내가 몇 대 정도가 있는지, 몇 대를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거든요.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개발 통합 환경 ID가 있습니다. 개발 통합 환경.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되게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웹페이지라고 할까? HTML 배웠으니까. HTML을 만들 때 그냥 메모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메모장으로 만들어 보고 저장을, 확장자를 HTML로 확장자를 주고 저장하면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는 너무 이게 에러가 있나 없나 이런 거 확인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은 내가 작업을 하면 그 작업한 정보가 조그만 창으로 미리 보기가 된다라는 거죠. 에러가 있나 없나 빨리빨리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통합 개발 환경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영체제 EOS, End of Support, 그러니까 제공해준다라는 얘기죠. 그 여부를 확인합니다. 운영체제 설치 후에 취약점 점검 항목을 확인하고 조치합니다. 최신 패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최신 패치는 중요하죠. 그죠? 보안 업데이트를 하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최신 패치를 깔아주는 게 가장 현명하죠. 네. 개인 사용자 같은 경우는요. 네. 다음요. 네, 다음 시스템 설치 보고서입니다. 시스템 설치 보고서. 뭐 어떤 문서를 작성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운영체제 및 개발도구 설치 후에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 환경에 설치된 시스템의 개요 및 개발 환경, 설치 작업 요약, 설치 시 문제점과 문제점 해결 방법 등을 보고서에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죠. 뭔가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학원에 맞게끔 세팅을 해야 되는데 되게 여러 번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일단 서류를 만들어 놓거든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설치 보고서에 작성되는 항목입니다. 시스템 개요입니다. 설치된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와 특징을 설명하고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환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시스템 설치 작업 요약입니다. 설치 작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기술하고요. 서버 주소, 작업 내역 결과, 운영 환경, DB, 애플리케이션별 작업 내역을 기술합니다. 네, 요약을 한다는 얘기죠. 상세 작업 내용, 당연히 상세하게 적겠죠. 그죠? 개발 환경 내의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현황, 계정 정보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 깔려있고, 뭐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있고, 계정 정보, 그러니까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플랫폼 설치 결과입니다. 플랫폼은 그 프로그램들이 설치되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환경. 그러니까 뭐 토대를 같은 걸 말하는 건데, 플랫폼 설치가 완료된 상태를 검토하기 위한 결과물로 소프트웨어, DB, VPN, 가상이죠, 그죠? 그 장비, 유닉스, NT, 이런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명, 설치 일자, 설치 테스트 결과, 설치 수량, 이런 것들을 기술하게 됩니다. 내가 개발실에 어떤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 기계도 다 설치해 놓고, 거기에 운영체제도 깔아 놓고, 그 안에 그 개발 도구들, 그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깔아 놓고, 그거에 대한 상세적인 거를 적어 줍니다. 시스템 설치 결과입니다. 모든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검증하고 설치 완료 상태를 보고하는 것으로 시스템명, 설치 일시, 설치 테스트, 설치 담당자 이런 것들을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명은 원장 컴, 주임 컴 이런 식으로 명을 지정해 주는 거겠죠, 그죠? 네. 시스템 정기 점검입니다. 시스템 설치 이후에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요. 시스템 정기 점검 시에 작업 내용을 문서로 기록합니다. OS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 대장은 관리자가 관리하고요. 기밀성 보장을 위해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네,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고, 호스트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고, 서버용 프로그램 운영체제에는 뭐가 있고, 윈도우용 프로그램 뭐가 있고, 그죠? 유닉스 종류가 뭐가 있고,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쭉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